내가 서울에 뭔가 집을 갖고 싶고 서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건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또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오래간만에 초대석에 손님을 모셨는데요. 재개발의 전문가로서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의 저자이시죠. 여기에 또 최근 들어서 신통기획의 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던 잘사는부 정현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또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 좀 드려봐야겠죠. 네네, 저 재개발 전문가고 뭐 말씀해 주셨듯이 로또 재개발 저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4월부터 건국대학교에 가면 이제 미래지식교육원이라고 네, 거기에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 강사로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뭐 어떻게 좀 운이 좋고 또 그렇게 뭐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서 이렇게 요청이 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재개발 전문가로서 네네.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모셔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여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작년에 참 신기했었어요. 그 우리 흥부님을 보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시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사실 안 좋았죠. 네, 작년에 증명이 시장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죠. 그 신통기획 공모 예정지와 관련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셨고 저희 카페에서도 강의를 또 여러 번 해주셨고 네, 많이 다른 했습니다. 카페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많이 수강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온라인 강의는 안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신통 자체가 뭐 인허가권 문제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좀 말씀드리기 약간 조금 까리까리한 것들도 있어서 5%만 진행했었고 대략 네. 한 1,800여 분 정도 수강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신통기획 강의를 좀 해주셨었는데 네네.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지금에 와서 내가 했던 신통기획 강의 어떠했던 것 같다. 네. 뭐 나름대로 또 평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네. 일단은 강의는 정확히 작년에 5월 달에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10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했었고요. 네. 한 30번 정도 해서 한 1,800분한테 했었고 다행히도 작년에 신통기획 제 강의를 듣고 실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이제 저는 특강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뭐 얼굴을 익히고 하는 데는 안 되는데 제 블로그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사실 뭐 수익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를 하셨고 실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뭐 사실 시세라는 건 없지만 네네. 그래도 그냥 일반 빌라촌이랑 다르게 재개발이 가능한 기본 계획이 잡히는 구역이다 하면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뭐 저는 그냥 자평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신통 관련돼서 많이는 못 샀고요. 3개 샀고요. 그 중에 2개는 실제 신속통합계획에 선정이 됐고 2개는 됐고 하나는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미선정 구역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서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올해 선정이 되면은 뭐 명중률 100%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투자를 한두 건 정도는 더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네.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하죠. 흥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동의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의 시장이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귀에 딱지가 듣도록 다 들으셨을 건데 서울에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너무나 상식이 돼버렸고 네네. 다만 과거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처음에 이제 시범 사업지 그래서 1차 뉴타운 그래서 뭐 왕십리, 기름, 은평 되고 그다음에 2003년에 2차 뉴타운 뭐 한남 저기 뭐 경희궁, 도남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되고 그다음에 3차 뉴타운 2005년에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재개발 쪽은 살짝 그 비주류에 속했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는 분들만 하는 그렇죠. 분야였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재개발 투자가 대중화됐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딱 보니까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들어와 있고 신촌 그랑자이가 들어와 있고 경희궁 자이가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우뚝 서버렸잖아요. 그 사실들을 이제 사람들이 목격을 하면서 야, 저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들이 변하면은 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모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누구나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누구나 다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내가 뭐 지방에 살더라도 이번에 둔촌주공 줍줍 갔다가 완판 나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냥 다 서울 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산 거거든요. 내가 서울에 뭔가 집을 갖고 싶고 서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건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또 이쪽을 통해서 저는 수익을 좀 내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좋아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이 대세가 됐다라는 네. 걸 인지하고 있다.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중화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재개발 하고 싶어. 문제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예. 재개발이 가장 재개발 공부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흥부님께서 보시기에 재개발 투자 공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재개발이 왜 어려운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단순히 부동산 투자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려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재개발 사업, 뭐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끝에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동산을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전도 유망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되게 잘 될 것 같으면 뭐 내가 거기에 있는 주식을 삼으로써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듯이 네네. 재개발 재건축도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가 됐던 뭐 단독이 됐던 그거를 삼으로써 땅의 지분을 가지고 조합 원을의 지위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업 리스크예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주식회사도 회사가 막 성장해 나가면서 뭐 대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락도 있을 거고 위기가 오다시피 똑같이 재개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가적 마인드가 약간 필요해요.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사업 리스크를 보통 세 가지를 드는데 네. 가장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5년을 기대했는데 그게 뭐 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던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든 해서 8년 9년 늘어나 버리면 나한테는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 이르긴 한데 재개발을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은 마진이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10억일 때 그 옆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내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훨씬 싸게 산다는 의미가 되는데 내가 투자를 막상 해서 그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지어졌는데 보니까 실제 내가 가져간 마진이 없어 라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개발에서 보면은 가장 큰 리스크가 사업이 아예 엎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예, 지금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워낙 재개발을 밀어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 같은 데 사면은 그게 다 아파트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만 가봐도 네. 그때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속도가 안 났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했죠.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멀쩡하지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졌던 곳들이 300군데가 넘는 곳이 구역이 해제돼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2년 2월 1일부로 일몰제라는 형태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리스키해요. 사업이 아예 엎어져 버려. 내가 빌라를 사는 이유가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인데 사업이 엎어져 버리면 그냥 영원한 빌라로 남아 버리잖아요. 네. 이런 사업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 빌라 하나 사놓고 이거 언젠가 아파트 되겠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건축은 조금 괜찮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내 물건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있고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물건들의 감정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의 이익이 서로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는 다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따지니까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개별 특성이 강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계산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 과정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거죠. 네네.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분양 자격이죠. 내가 어떤 빌라를 샀는데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흔히 우리는 그걸 물딱지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네. 그럼 이제 또 분양 자격을 공부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좀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각 지자체 조례도 좀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냥 딱 솔루션을 드리면, 사실 재개발은 책이나 유튜브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워낙 알아야 될 것도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책과 유튜브로 공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주위에 잘 찾아보셔서 재개발을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고 좀 실력이 있는 강사분께 교육을 이렇게 좀 받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고 내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하지 말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네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